구독, 좋아요. 저희가 국민의힘 관련돼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특히나 전당대회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타이틀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모저모라고 잡았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출마 안 하시죠? 네, 저는 이제 기대가 안 된다. 음. 아무 기대가 되지 않는 전당대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당대표 후보군도 저는 솔직히 기대되는 분은 딱히 없고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군도 오늘 마지막 등록일인데 오늘 출마를 한다고 알려진 분도 있고 뭐 이런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청년 최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여성 최고 또는 청년 최고로의 출마를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네. 당선인이 결정되어 있는 선거에 저는 뛰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선거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정계에 입문했었던 것도 이 당의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제가 입문을 했고, 그리고 공직도 공개 채용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선출직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참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거라면 하겠는데요. 뭐 러닝메이트 이번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미 노골적으로 러닝메이트 누군지 다들 홍보하신 상황에 제가 뭐 어떠한 특혜나 뒷배도 없는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해서 또다시 그들을 위한 어떠한 배경이 되고 싶지는 않다. 뭔가 병풍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하고 이 정치권에서 중심이 되는 목소리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많았고요. 그래서 다만 이번 정당대회는 출마하지 않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담론을 계속해서 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대구에서 특강을 하게 되는데 대구로 시작을 해서요. 다른 지역, 대전도 있고 또 다른 지역들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이 각 지역 당협에서도 오기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 위주로 특강 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특강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뵙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들을 계속해서 이 담는 그릇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PD님 저기 자막 잠깐 내려주시고 네. 화면 좀 크게 띄워주세요. 자막 내려주시고 왜냐하면 장소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8월 3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대구 마이크로웨이브 마인드룸에서 백지원 대변인 특강이 있습니다. 청년 우파 르네상스 대구 자유청년 포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그러니까 저 청년 포럼에서 이제 초청을 하신 거죠? 네, 이제 저도 대구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저 포럼에서 연락이 와서 네. 이제 시작은 하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의 강의들은 또 다른 단체들 또는 이제 당협이랑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첫 시작인데요. 제가 제 소셜을 통해서는 이미 신청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입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도 와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부산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네. 뭐 순회 공연은 아니겠지만은 순회 강연이죠. 순회 강연이죠. 네. 네. 순회 강연을 하면서 네. 할 예정이니까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백 대변인 개인 SNS에 지금 링크가 올라가 있죠. 신청 링크. 네, 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리고 참 이번에 특히 저는 지금 저희 또래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데 이번에 강의 보시기 위해서 KTX 예매했다라고 대구로요? 네, 야, 연락 오신 분들도 진짜, 예. 네, 있고요. 뭐 일본에 있는데 마침 한국 들어가는데 대구로 가야겠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알찬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제가 네네네. 출마를 했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특강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시면은 네. 당연히 그 뭐 셀카 이런 네, 셀카 타임도 당연하죠.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또 많이 와주셔야 이제 해당 행사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을 하거나 이런 기회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많은 참여를 하셔야 백 대변인이 이 전국 순회 강연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네.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네. 약간 프리뷰식으로 해당 강연에서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실 내용 계획이신지.
지금 이제 청년 우파 르네상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우파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령 이탈리아의 멜로니나 그리고 미국의 벤스 같은 그런 인물, 그런 기수가 제가 되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치와 담론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PC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담론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방법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나이 많은 누군가를 우리가 추종해야지만 해결될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줄을 서거나.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지금 한두 달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 또래들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친구들이 많이 느꼈던 박하탈감이 그거예요. 아, 우리를 지켜줄 어른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웅이 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꼭 누군가가 해주길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지금 특히 90년대생들 그리고 10, 20, 30의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게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동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40대는 조금 수동성이 있는 세대인데 그래서 우리 세대가 아예 주류로 올라서는 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청년 최고 출마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응원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청년 최고라는 게 따로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 최고라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만 45세 이하의 당원들이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청년 최고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약간 선이 생긴 거죠. 네, 사실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전부 다 누구나 출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에서 이미 프레임과 틀이 생겨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안 되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줄을 서는 방식으로 간택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또래들의 우리 세대들의 이런 시대 정신이 반영되기는 어려워지고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주류 세력으로 우리 세대가 올바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제가 기수로서 여러 얘기들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방송 오프닝 코멘트에서 드린 말씀이 있죠. 그 진격의 거인 조사병단. 여러분들이 조사병단의 일원이 되면서 조사병단들이 맞아요. 어떻습니까? 다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네. 거대 기득권에 대해서 맞서 싸워나가는 집단이 그룹이 바로 조사병단이고 네. 조사병단들이 다 청년들이잖아요. 네. 조사병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이 저는 이 대구 강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Q&A 세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 질문을 먼저 보내주신 분들의 질문을 먼저 다루고 현장에서도 최대한 좀 다뤄보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이런 것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요. 또 어르신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현장에 와서 등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저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제는 청년 우파 르네상스지만 저희 세대가 정말 제대로 지금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지지도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특히 50, 60, 70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의 응원도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셔서 다양한 세대 화합의 장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오셔서 또 의견 들어보시고 또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병단 다 죽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다 안- 죽지 않아요. 안 죽었어요. 네, 다 안 죽어요. 예. 아니 이거 살아남은- 스포인데 스포는 하지 맙시다. 예, 살아남은 단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럼 예. 다시 이제 전당대회 얘기 짧게 또 네. 네, 당대표 후보들부터 네네. 최고위원 후보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 제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사실상 지난 대선 경선이 전당대회 예고편이었구나라는 인식을 이번에 쭉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에 대한 입장 또는 탄핵에 대한 입장, 지지층들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가지고 김재원 전 최고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또 하셨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경선을 시작하기까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친화적인 이미지를 이야기를 해왔었으면서 오늘 나온 보도나 그리고 경선 중에 이야기했었던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밀어내는 듯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마치 본인들이 물건처럼 사용을 하고 또 괜히 걸리적거릴 것 같으니까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대선에서 어쨌든 패배한 후보가 당대표로 나오는 게 맞는가? 패배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는 것인가? 과연 정말 그때 당시에 아주 짧은 순간 비대위원장을 했을 뿐인 김용태 의원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용태 의원에 대한 뭐 호불호나 그렇죠. 지지 여부와 떠나서 떠나서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비슷한 맥락에는 있지만 조금 더 젊은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했다 보니까 기대 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가장 강력하게는 하고 계시지만 특정 종교적인 색채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집이 항상 있으시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우리 당과 맞지 않는 때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뭔가 전방위로 모두까기처럼 이제 모든 사람을 비판을 하시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분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젠다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렇게 던지시면서 그런 그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한 바가 또 없는 그런 한계점, 그리고 여전히 우리 당에,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 당원으로서 지지를 보여주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출신이다 또는 다른 당 출신이다의 색채가 또 강한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스스로 극복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혁신당 대표라는 걸 계속 사용하세요. 이걸 붙여서 쓰시는데 이 혁신당 당대표라는 워딩을 붙여서 쓰면은요, 조국혁신당 또는 개혁신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게 캠프에서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거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시정을 하든 이게 혁신당의 대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혁당. 네, 조국혁신당이 좀 생각이 나고 또는 개혁신당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보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조경태 의원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뭐 친한계 후보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민주당에서 3선을 하시고 우리 당에 와서 3선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분명히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참 저는 이 친한계라는 분들의 정치적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는 것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고기 뜯듯이 뜯기만 하면 본인들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대안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당권을 쥐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지율 곤두박질치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험담 수준 이상으로는 그 담론이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력을 갖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노인 팬덤들은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아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 본인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그런 여러 가지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나오셨는데 왜 나오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색깔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본인의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이 아니고, 사실 저는 당대표에 출마할 정도면 당의 경영에 대한 생각들,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본인들의 비전이라거나 여러 가지 전략은 이미 다 짜져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히 무슨 메시지를 뭘 얘기를 하시는 건지도 사실 기억에 별로 남지가 않고, 그리고 이분도 한동훈 전 대표와의 뭐 연관성이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뭘 하고자 하는지 보이는 후보가 많지 않다. 그래서 기대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민수
전 최고위원 대변인이 후보. 네.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고 예. 그리고 원내에서는 지금 신동욱 대변인. 신동욱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은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과의 정치적인 이런 정쟁에 있어서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오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최고위원을 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김재원 최고 이런 분도 나오셨는데 사실 저는 이분이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체제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령 정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죠. 네, 그때 당시에도 징계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을 부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네, 리스크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후보군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딱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관심이 크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네, 모르겠어요. 맞아. 친한계는 김근식, 하문경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죠. 맞다. 예, 그런데 예, 이 예. 김근식이라는 분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 수준을 넘지 못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의 험담과 비방 수준의 말을 계속해서 논평인 것처럼 하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한계는 조금 명확해 보인다. 그리고 청년체육 같은 경우에는 러닝메이트 이번에 없는 선거라고 했지만 사실 뭐 3주 전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런닝메이트 네, 다 없애려 있었죠. 런닝메이트 못 없애요. 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앤다고 했지만 사실 뭐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곧 러닝메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원내에서는 우재준 의원 이분이 네, 이제 현역이죠. 친한계 현역 의원으로 유일한 원내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손수조 손수조 전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위원장, 당협위원장, 네. 손수조 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쭉 러닝메이트인 분들도 쭉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는 러닝메이트가 뭐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청년 최고는 또 우재준 의원과 손수조 씨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손수조 위원장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띄워주세요. 네,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제약 콜라보 특가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광동제약 제품들 중에서 혈당 관리와 장 건강을 한 번에 광동 혈당엔 유산균 제품으로 평가가 너무나 좋은 제품인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1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3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구매도 정말 간편하게 1661-692로 우측 하단에 나와있는 1661-692로 문의 전화 주시면은 정말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식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방금 오전에 제가 국회에서 같이 만나고 왔는데 아직까지 출마가 매끄럽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출마 관련해서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코멘트 덧붙였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